냉장고를 열어보시면 이거 하나씩은 다 있으실 텐데요. 보약 한 첩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노년기에 고생하지 않으려면 무조건 먹어야 하는 음식인데요. 주 2회 먹으면 위암 위험이 37% 낮아지고 주 1회만 먹어도 심장질환 위험이 18% 낮아진다고 해요. 백종원 씨는 중국에서 이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물어보니 이것을 얼려서 만든 것이었다고 하죠. 게다가 얼렸다가 먹으면 단백질 함량이 7배, 류신 함량이 8배 상승한다고 해요. 전 세계에서도 한국이 특히 이걸 잘 만들기로 유명하죠. 이 음식을 처음으로 발명한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 명나라 황제가 세종대왕에게 이걸 좀 보내달라고 요청할 정도죠. 게다가 최근 미국에서 없어서 못 판다는 이 음식은 70%가 한국산이라고 하는데요. 예로부터 손이 많이 가는 음식으로 유명해서 왕이나 양반들만 먹을 수 있는 별미였는데 지금은 단돈 1,000원이면 살 수 있다고 하니 안 먹을 수가 없겠죠.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의 정희원 교수님은 노화를 막는 음식 딱 한 가지로 콩을 꼽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렌틸콩에는 고기만큼의 많은 단백질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두에도 양질의 단백질이 많다고 하였죠. 그런데 여러분, 대두로 만드는 대표적인 음식이 뭔지 아세요?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대두 100%로 만드는 대두 그 자체이며 또한 두부는 대두보다 소화가 잘 되고 단백질 흡수율도 높아 중장년층에게 특히나 더 좋답니다. 여러분 혹시 꽁꽁 얼렸다가 녹인 두부를 먹어보셨나요? 간단 꿀팁이라며 두부를 얼린 후 해동해서 먹게 되면 단백질 함량이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한 방송에서는 두부를 얼리면 단백질이 7배, 류신이 8배 상승한다고 설명하였는데요. 얼리는 과정에서 두부에 구멍이 생기고 입자가 큰 류신은 남는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왜 사실이 아닌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두부를 얼렸다가 녹이면 물이 있던 자리에 구멍이 송송 뚫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부에서 물이 차지하는 질량이 80% 정도 되는데 80%가 빠져나갔으니 당연히 무게가 줄겠죠? 한 모에 300g이던 두부가 물이 빠져 60g이 되었지만 단백질의 양은 그대로이니 두부를 100g으로 환산하면 단백질의 양이 7배 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나 질량 보존 법칙 등이 존재합니다. 음식을 얼린다고 해서 없던 영양소가 생겨나지도 단백질이 몇 배씩 늘어나는 마법과도 같은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진짜 뉴스를 가리는 방송에서도 다뤄졌는데 두부를 얼리면 정말로 단백질 함량이 6배 늘어나는지 성분 분석을 의뢰하였죠. 측정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가짜뉴스로 판명되었답니다. 얼린 두부의 성분 분석 결과표를 보면 생두부와 얼린 두부의 단백질 함량은 차이가 없었죠. 식약처에 문의해보니 수분이 빠지면서 질량이 줄었을 뿐 두부 자체의 단백질 함량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였어요. 정리하자면 일반 두부 한 모를 섭취하든 얼린 두부 한 모를 섭취하든 몸에 들어오는 단백질의 양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린 두부의 장점이 없는 건 아니랍니다. 얼린 두부의 장점 첫 번째는 맛입니다. 백종원 씨는 중국에서 두부 요리를 먹었는데 두부가 너무 맛있어서 물어보니 동두부, 즉 얼린 두부였다고 하죠. 얼린 두부가 맛있는 이유는 물이 빠져나가면서 생긴 구멍이 있는데 물이 있던 자리가 육수로 채워지면서 양념이 쏙 배어 맛있다고 하죠. 그래서 특히 두부조림이나 국물 요리를 할 때 언두부를 쓰면 좋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물이 빠지면서 단단해진 식감 때문에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장점도 생깁니다. 얼린 두부는 마치 빵과 비슷해서 빵 대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물기 뺀 언두부에 계란물을 입혀 구워 설탕이나 시나몬 가루를 뿌려주면 언두부 프렌치 토스트가 되죠. 안 그래도 요즘 빵이 너무 비싸고 빵이 건강을 해친다는 얘기가 많은데 이럴 때 빵 대신 언두부로 만들게 되면 식감이 빵이랑 큰 차이가 없는 데다가 단백질 덩어리라 몸에도 좋죠. 토스트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한데 언두부 식빵 피자부터 야채와 계란을 넣어 샌드위치까지 만들 수 있으니 꼭 한번 해보세요. 언두부의 장점 두 번째는 소비기한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두부가 상해 버린 기억 하나쯤은 가지고 있으실 텐데요. 앞으로는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소비기한이 임박한 두부는 냉동실로 직행하면 되니 말이죠. 냉동실에 넣으면 오히려 맛있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으니 앞으로는 두부를 살 때 두모, 세모씩 부담 없이 사서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꽝꽝 얼린 두부를 해동하게 되면 노랗던 색이 하얗게 변하는데 해동한 후 물만 제거하면 끝입니다. 해동한 두부는 단단해서 손으로 눌러서 물을 제거해도 되고요. 접시를 이용해 양쪽에서 눌러주면 더 간편하게 수분을 제거할 수 있답니다. 얼린 두부를 만들 때 알아두면 좋은 꿀팁이 있는데요. 찌개용 두부보다는 부침 두부를 사용하면 더 쫄깃한 식감을 살릴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인공 첨가물이 침투될 수 있으니
무첨가 표시를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얼리지 않은 일반 두부도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90%의 사람들은 마트에서 산 두부를 물기만 제거해서 바로 사용하실 거예요. 이때 얼린 두부와 같은 원리로 두부의 수분을 제거해주면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답니다. 수분을 제거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려주면 된다고 해요. 전자레인지로 수분이 날아간 두부는 언두부처럼 단단해서 조리하기도 쉽고 양념도 쏙 빼는 맛있는 두부가 된다고 하니 앞으로는 전자레인지를 이용해 더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두부가 유방암에 안 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 소문은 왜 생긴 걸까요? 유방암의 80%는 여성 호르몬이 너무 많아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두부에 있는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구조로 두부에 많은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두부가 유방암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것입니다. 하지만 두부의 이소플라본은 체내에서 여성 호르몬과 결합해 과도한 여성 호르몬 분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미국 암학회에서는 오히려 이소플라본 섭취가 유방암 발생을 21% 감소한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오히려 Nutrition and Cancer 저널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두부와 같은 콩 제품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남성은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낮아진다고 해요. 그러니 몸에 좋은 두부 안심하고 드세요. 여러분 두부를 먹고 남은 플라스틱 용기를 혹시 버리고 계셨나요? 두부 용기는 투명하고 튼튼한 재질이라 보관함으로 쓰면 좋은데요. 쫄대라고 불리는 전선 보호관을 잘라 양면 테이프를 붙여준 뒤 화장실 수납장의 죽은 공간에 붙여주면 플라스틱 쓰레기가 욕실용품을 보관하는 수납장으로 변신이 가능하답니다. 냉장고에도 죽은 공간들이 많은데 냉장고 선반을 분리해서 아래에 쫄대를 붙여 두부 용기를 끼워주면 모든 공간을 알뜰하게 활용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싱크대 서랍장 안에 넣어주면 수납 정리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용기의 테두리를 잘라 간식이나 영양제 정리함으로 쓸 수도 있고 양말이나 속옷 정리함으로 사용해도 좋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의 두부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국의 두부는 조선시대부터 아주 맛있기로 유명했는데요. 두부의 발상지는 분명 중국이에요. 그런데 중국의 명나라 황제가 세종대왕한테 보낸 편지에는 조선의 두부가 맛있어. 조선으로 요리사를 보낼 테니 두부 만드는 법을 가르쳐서 보내달라는 요청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최근 전 세계에서 한국 두부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간편한 조리와 저렴한 가격 때문이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두부 시장이 150% 상승했고 그중 70%가 국산 두부라고 해요. 한국의 두부는 세계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음식입니다. 한국에 방문한 에밀은 태어나서 처음 두부를 먹어본다고 하는데요. 에밀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한국 두부를 너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특히나 두부와 김치를 함께 먹을 때 최고의 맛이라고 칭찬하였답니다. 예로부터 두부는 손이 많이 가는 음식으로 유명했어요. 중국에서도 황제가 즐겼다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왕이나 양반들만 먹을 수 있는 별미였죠. 이런 두부를 지금은 단돈 1,000원이면 살 수 있다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요? 이런 두부를 더욱 맛있고 특별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탤런트 한지혜 씨는 한 방송에서 두부로 크림치즈를 만드는 법을 공개하였는데 치즈가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두부로 크림치즈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두부가 크림치즈가 되는 비법은 바로 캐슈너트입니다. 두부 크림치즈 만드는 법은 엄청 쉬운데요. 살짝 데친 두부와 물에 불린 캐슈너트를 1:1 비율로 믹서기에 넣고 물로 농도를 조절해주면서 갈아주면 끝이라고 해요. 취향에 따라 레몬즙이나 소금을 넣어줘도 좋아요. 캐슈너트의 기름이 두부와 섞이면서 크림치즈로 변한답니다. 견과류와 두부가 들어간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건강 요리인데도 진짜 크림치즈 맛이 난다고 해요. 빵이나 크래커 위에 올려서 간식으로 먹어도 너무 좋으니 집에서 꼭 해보세요. 여러분 장수마을로 유명한 오키나와의 대표적인 장수식품이 바로 두부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키나와에 사는 91세인 유키코 할머니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운전도 하실 정도로 정정하신데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일을 계속 하신다고 해요. 때문에 아직도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었죠. 오키나와의 전통적 식단을 분석해보면 오키나와 지역의 장수자들은 두부를 포함한 다양한 식물성 식품을 자주 먹고 있어요. 이는 장수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죠.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건강 전문직 종사자 21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두부를 섭취한 사람들이 심장 질환의 위험이 18% 낮았다고 합니다. 배에 낀 내장지방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많을 텐데요. 두부가 복부 비만에 특히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내장지방의 원인이 이소성 지방 때문인데요. 이소성 지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식품이 바로 두부라고 해요. 100% 대두로 만드는 두부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체중을 감소하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포화 지방산이 낮은 저지방 건강식품이라고 해요. 또한 대두의 이소플라본은 갱년기, 증후군과 심혈관 질환을 낮춰주기도 하죠. 특히나 두부와 키위를 함께 먹으면 좋다고 하는데요. 콜라겐 생성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 키위가 두부의 단백질을 분해해 소화에 도움을 주는 환상의 짝꿍이라고 하였죠. 그래서 두부와 키위를 함께 넣어 만드는 떠먹는 단백질 요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재료도 너무 간단하죠? 두부 반모, 키위 1개, 우유 1컵, 꿀 1스푼을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기만 하면 두부의 고소한 맛과 키위의 상큼한 맛이 잘 어우러지는 회춘에도 좋고 혈관에도 좋은 떠먹는 단백질 요리가 완성된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교도소에서 출소 후 두부를 먹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두부가 흰색이라 희고 깨끗하게 살라는 의미도 있고, 두부 장인의 말에 따르면 두부를 제조하는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만든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똑같은 두부를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요. 즉 출소 후 먹는 두부는 출소자 인생에 있어 두 번 다시 같은 것을 먹을 기회 자체가 없는, 죄짓지 말고 착하게 살라는 뜻 또한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도 단돈 1,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노년을 위한 최고의 식품인 두부를 먹고 건강을 위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보시는 건 어떨까요?